신남시 주공아파트 접근하시기가 굉장히 편한 소형 평형대 아파트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문재인 정부 4년간 25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같은 기간 99제곱미터 아파트 기준 매매가는 6억 4천만 원에서 11억 4천만 원으로 평균 78% 상승했지만 노동자 평균 임금은 3,096만 원에서 고작 9% 상승한 데 그쳐 무주택자들의 상실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세금을 올리는가 하면 거주 목적이 아닌 집을 팔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대는 통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최적의 지역, 최고점, 최저점, 매매 시기 등 궁금증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수원 영통구주의 기승일 지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물량이 부족했던 요인을 들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최초 이 정권이 들었으면서 물량이 풍부하다, 남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 물량은 양적 물량을 얘기했던 거고, 질적 공급이 굉장히 부족했었다는 측면을 간과했었던 것 같고요. 경기 상황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에 따른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도 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작년 7월 31일 이제 주택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 가격 폭등도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월달, 6월달에 굉장히 전세가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시장이 교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 폭탄에 따른 세금 전가도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세금 전가를 하고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 전가를 하고 있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합쳐져서 상승을 이끌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타수 무한타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정부 규제가 전혀 시장에서 작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면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를 하겠지만, 지금 다주택자들의 민간에 축적되어 있는 매물이 시장에 출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중과하고 폭탄을 때려놓은 상황에서 결국 다주택자들은 보유세를 견딜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양도세 70%, 80% 내면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양도세에 관한 부분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없게끔 해서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인들이 거주를 해야 되면 거주 요건을 굉장히 강화시켜놨어요. 이것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금 사정이 된다면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구입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주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물론 이제 융자의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 이자에 대한 고통,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크냐, 본인 경제 수준이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주택을 구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5% 상한제가 시행이 됐다고 하지만 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된다. 개정된 법 취지는 4년 동안의 주거를 안정시키겠다고 한 것이지만 2년마다 이사를 가실 때 그 비용, 만만치 않은 비용이거든요.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얻게 되면 아이를 갖기가 아무래도 마음적으로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고, 매도 시그널이 이제 가리키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분양 물량들이 쌓이고, 그 다음에 건축 인허가 수치도 저희가 그 사인을 봐야 되는데, 계획대로 된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 8.4 대책 때 26년 3기 신도시 물량이 127만 가구, 그 다음에 2.4 대책이 83만 가구가 28년부터 공급시키겠다라는 것이 정부 의지인데, 결국은 거의 200만 가구가 시장에 풀린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매도 타이밍은 25년을 기준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화두인 것이 저는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반도체, 두 번째는 바이오, 세 번째는 IT 관련된 것들이고요. 첫 번째 반도체가 먹거리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도시들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수원이나 화성, 그 다음에 평택, SK 반도체가 신설하려고 하고 있는 용인 원산, 이쪽 지역이나 주변 지역을 눈여겨보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는 생각을 하고요. 강북 홍릉에 이미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단지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송도 클러스터 지역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판교 IT밸리나 기존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이쪽 지역들도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14평, 19평, 24평, 22평 이런 것들은 접근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 가까워야 할 거고 학교를 또 보셔야 될 거고 삼성전자가 메탄동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될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신다면 신나무실, 신성, 신안, 쌍용 그 라인 5단지 주공아파트, 8단지 주공아파트, 두산우성 한신아파트 접근하시기가 굉장히 편한 소형 평형대 아파트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